자,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일이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죠. 이 선고 날엔 다른 건은 평일을 잡지 않는 게 관행인데 그날 오후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일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자가 정해질까요?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인 다음 주 월요일 재판관 평일을 예정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에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평일을 이어가는 겁니다. 통상 선고 직후엔 별도 평일을 열지 않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처리를 위해 선고일에도 토론을 이어가는 겁니다. 특히 헌재 내부에선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사건 주요 쟁점 합의에 관해 상당 부분 진척을 이룬 걸로 전해집니다.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윤 대통령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변론이 종결됐는데 오늘을 기준으로 25일째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간입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 주신 청구인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감사드립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일을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다음 주 초 선고일을 지정하더라도 재판관 토론은 계속 이어집니다.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 인용이나 기각, 최종 의견을 정하는 판결은 선고일 직전 이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선고는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그럼 그 경우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여야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총리 기각까지 되면은 9건 전부가 기각입니다. 민주당에 의한 입법 독재 그리고 국정마비, 국정테러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한 총리 탄핵 소추안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계엄의 위헌 위법과 관련이 있어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부분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성이 있죠. 장 의원은 또 국회 측 요구로 내란죄를 철회한 게 한 총리 심판 때 문제가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각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별개라며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되더라도 대통령은 만장일치로 파면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국민이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점거하고 침탈한 걸 다 봤는데 어떻게 위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또 하나의 이슈가 따라올 것 같습니다. 한 총리 직무정지 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논란이 될 전망인데요. 여당은 탄핵이 무효니 이 두 재판관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법적으로 무지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경우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한 자격 논란이 대통령 탄핵 심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두 재판관은 한 총리가 탄핵안 통과로 직무 정지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한 총리 직무 정지 때 임명된 두 재판관의 효력도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여권은 주장했습니다. 정치적이든 법률적이든 이 논란이 계속되면 두 사람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이 되면 아마 헌재는 이게 굉장한 부담으로. 두 재판관을 뺀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뤄질 경우 만장일치 인용 외에는 기각, 각하됩니다. 두 분이 대통령의 최종 판결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법적인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상목 대행했던 모든 행위들을 다 무효로 돌리고 국정을 뒤엎자는 얘기인 건지 법적으로 무지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표현을 드릴 수가 없겠다는 말씀.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이 무효라면 그들이 참여할 한 총리 탄핵 심판도 무효라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 두 사람 탄핵 사유에서 비상계엄 관련 부분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의 경우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한 게 내란이란 건데요. 한 총리 탄핵 사유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계엄을 직접 선포한 게 아닌 만큼 가담했다는 말이 추가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 총리 선고가 대통령 탄핵 예고편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겹친다는 건데 그럼 한 총리 사건이 영향을 좀 줄 수는 있겠군요. 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려면요. 비상계엄을 짚고 넘어가긴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계엄은 한 총리가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건의로 윤 대통령이 선포한 거거든요. 한 총리의 경우 여기에 가담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를 두고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면 그 다음 단계로 계엄이 헌법 위반인지를 따져봐야 할 겁니다. 반면 한 총리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본다면요. 다음 단계인 비상계엄 위헌 여부를 가릴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 기자가 말한 이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이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각하한다면 한 총리의 가담 여부까지도 판단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탄핵에 국회 정족수가 2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느냐를 따질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은 무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 변수가 있군요. 그럼 이건 어떤 거예요? 만약에 한 총리가 뭐 각하든 기각이 돼서 돌아와요? 그러면 정계선, 조한창 이 두 재판관, 헌법재판관이죠.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우선 한 총리 탄핵이 부당하다고 결론 난다면요. 최상목 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도 잘못됐다 이런 논리가 될 수 있는데요.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으니 이것도 무효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큰일이에요. 만약에 무효라면 지금 8인 체제인데 6인 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좀 어떻게 봅니까? 법조계에선? 네, 그 말이 맞는지를 따져보려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국회에서 선출됐다는 공통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헌재는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인 권한이라고 했거든요.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선출 단계에서 실질적인 자격이 생긴 것이고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겁니다. 헌재의 기존 입장에 따르면 한 총리 복귀가 두 재판관 자격 문제로 직결되지 않을 거란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총리 선고가 나더라도 어쨌건 대통령 탄핵 심리는 8인 체제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한 총리가 복귀를 하더라도 헌재는 재판관 결원 없이 8명으로 심리를 계속할 걸로 보입니다.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도 대통령 사건 평의를 예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이 무관하다는 판단에 따른 일정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